소목님,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제 계좌는 왜 이럴까요? 나스닥, S&P 500 이런 것들은 별로 많이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 계좌는 왜 이럴까요?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나 민감주 이런 것들 많이 사놓으셔가지고 이게 지금 추가 매수 기회인지 많이 빠지는데 어떨지 고민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내리면 단기로는 좀 조심하자, 장기로는 오케이다, 잘 골라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오늘 해보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죠. 만약에 중소형 혁신주들을 많이 들고 있다, 유망주들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이번 주 완전히 계좌가 폭삭 가라앉았을 거예요. 좀 오르다가 갑자기 다시 내려왔고요. 민감주도 5월달부터 완전히 정지 상태입니다. 그쵸? 지금 보세요. 그 채팅창에 중소형주가 없으신 분들은 시장만큼 좋다고 지금 기분 좋으신 거예요. 빅테크만 들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분위기 좋고, 빅테크가 없이 유망주나 민감주만 들고 있는 분들은 영 재미가 없고. 맞아요. 채팅창에도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적어주시는데, 중소형주만 사도 문제고 민감주만 사도 문제고 성장주만 사도 문제고, 그쵸? 골고루 담고 모르겠으면 그냥 시장 ETF가 최고인 거죠. 보시면 시장 ETF는 끄떡 없습니다. 고점 대비 1%밖에 안 빠졌고. 근데 이게 공평하다고 하는 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민감주가 좋았어요. 맞죠? 가치주의 시대다 이랬는데 그 5월달 동안에는 애플, 마소,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거 안 올랐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민감주 5월까지 오르고 갑자기 이제 좀 쉬니까 빅테크가 오르고 있죠. 시장, S&P 500부터 QQQ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돌고 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 정확하게 재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분산하는 게, 어떤 때는 중소형주가 좋고 어떨 때는 민감주가 좋고 어떨 때는 성장주가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시장은 끄떡없는데 내 계좌는 왜 이래, 이게 지금 아마 우리가 모두 공감되는 생각일 겁니다. 지금 애플, 마소 이런 것들 없으면 조금 재미없는 분위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는 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딱 1,000만 원 있어요. 지금 사고 싶은데 여기 꼭 애플이 아니어도 대형 우량주 뭐가 있어요? 좀 있으면 실적 발표니까 실적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달에 신제품이 나온다는 소식도 있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아직 주가에 반영도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살 건지, 아니면 중소형 혁신 유망주가 있어요. A라는 혁신 유망주가 있는데, 야, 이거 10년 뒤면 오를 것 같다, 뭐 엄청 유망하다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호재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오를 만한 호재가 없어요. 뭐 여기선 성향의 차이겠지만 지금 시장은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 단기로는. 맞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9대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7대3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8대2 얘기하잖아요. 맞죠? 왜냐면 중소형주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은 이쪽이 더 좋으니까 지금 전부 다 이제 빅테크 쪽으로 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현 시장 상황이. 맞죠? 대형주로 다 돈이 가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완전히 소외받고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장 상황인 거죠. 제가 이 책에도 넣어놨어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돈 잘 버는 기업으로 몰려가 있다. 지금 현 상황.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중순, 4월 중순, 7월 중순, 10월 중순에 실적이 발표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중소형주보다는 빅테크 포함해서 대형 우량주들 기대의 수익률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애플, 마소,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쪽에 전부 다 돈 싸서 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끼지 못한 나머지 주식들은 죽쓰고 있어서 우리 계좌가 영 시퍼렇다, 재미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응이 되겠죠? 지금 시장 상황을 알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원자재, 임금 가격, 인건비,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올리기로 또 했잖아요. 안 올릴 수 없죠. 미국도 지금 최저임금 막 15달러로 올리고 난리 났잖아요. 1시간 일하면 이제 시급 16,000원, 17,000원 가면은 임금 튀어오르니까 물가는 튀어오르는데 경기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걱정이 시작됐죠.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가 어두워지는 게 가장 수익률이 안 좋다고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런 리포트 쓰면서 단기간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 몽키가 있어요. 중소형주 대표인데 이런 거죠. 딱 지금 큰일 났다. 원자재 임금은 오르는데 큰일 났네. 물건이 잘 안 팔리네. 나 돈도 없는데 지금 빚내가지고, 중소형주기 때문에 적자 기업인데 사람도 뽑아놨고 지금 월급도 줘야 되고 컴퓨터 이런 거 투자한 사무 비용이랑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근데 대출 많이 해놔가지고 대출 이자도 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 실적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지금 돈이 안 가는 거죠. 적자 기업들, 중소몽키한테는 돈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탄탄한 대형 우량주로 다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중소몽키 기업이 아무리 유망하다고 해도 지금 사람들이 조심해서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위 두 가지 조건이 유지될 동안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 플러스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유지되면은 중소형주나 민감주, 돈을 잘 못 버는 기업들은 당분간 오르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돈 빠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들고 있다면 손절까지는 필요 없는데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천천히 추가 매수하자. 우리 현금 좀 냅뒀다가, 타이밍 재는 거 어렵지만 너무 지금 막 급하게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대형 우량주가 지금은 유리한 상황이다.
물론 역발상으로 저도 말씀드리지만 유망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중소형 유망주가 있다, 너무 탄탄한 민감주가 있다, 이러면 천천히 줍줍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만약에 지금 내가 현금이 없다면 무리해서 지금 싸다고 괜히 들어가다가 싸다고 맞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닥을 맞추는 건 어렵지만요, 천천히 담자. 천천히. 저도 째려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담으려고요. 그냥 어떻게 바닥을 맞추겠어요. 근데 급하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구독자분이 이제 물가가 오르는지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어떻게 확인하는데 나도 하고 싶어 라고 알려줘, 이렇게 하는 거죠.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첫 번째, 물가가 오르는지 investing.com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이거 다 보라는 건 아닌데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저도 이거 맨날 안 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코로나 이후에 박살났다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물가가 오르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급등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죠. 물가가 너무 급등한다, 큰일 났다, 기업들 이거 어떻게 하냐. 두 번째,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느냐. 구글에다가 미국 10년 금리 검색한 다음에 첫 번째 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겠구먼, 이거 떨어지면 아이고 장기적으로 경기 전망이 안 좋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 전망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안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시장에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장기 경기 전망이 안 좋다, 장기적으로 경기 전망이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확인했죠?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확인했죠? 방금 보셨죠?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확인했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경기 전망이 안 좋다, 확인했습니다. 요거 두 가지만 체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상황을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독자분이 또 짜증나는 거죠. 아이 됐고, 그래서 어디 투자하라는 소린데 빨리 말해봐.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지금 화가 나셨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기에 통계적으로 어디가 제일 좋냐, 지금은 뭐 답이 이미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가 좋은 거예요. 통계적으로 2010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물가가 높아지고 경기가 둔화될 때, 이때가 제일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돈이 어디로 가냐 봤더니, 자, 가치주로 가냐, 성장주로 가냐, 재무가 우량한 데 가냐, 고배당주 가냐, 다 통계 내보니까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맞아요. ROE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려워서 뺐는데, 맞아요.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다 이러는데 그럼 너무 어려운 용어니까 재무가 우량한 기업, 영업이익 많이 남기는 기업, 고마진 기업, 맞아요. 비자 같은 기업도 대표적입니다. 비자, 마소. 돈 잘 버는 기업이 빅테크니까 결과적으로 빅테크와 그 외 우량한 영업이익률 높은 기업으로, 그렇죠, 파워가 센 애들. 코카콜라, 이번 주 오른 애들 보세요. 코카콜라, 비자, 마스터, 브랜드 파워 센 애들, 이런 애들 이번 주 빅테크로 몰리는데 돈이 이유가 있다 이거죠. 지금 파워가 센 기업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면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경기가 성장하는지 둔화하는지는 금리 보기로 했잖아요. 금리.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나요? 지금 시장 금리 내려가고 있죠. 여기죠. 물가가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나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확인했죠? 지금 저희가 위치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슉슉슉, 여기. 아유, 소목님 금리 인상한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시장 상황, 금리는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죠. 이걸 봐놓으면 상황이 바뀌면 대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올해 초까지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올해 초만 해도 금리가 올랐을까요, 내려갔을까요? 기억나세요? 올해 초 1월부터 5월까지 금리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여기 보세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급등했어요. 금리가. 경기가 성장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올해 5월까지 물가가 어땠을까요? 물가가 올해 5월까지도 계속 올랐습니다. 물가도 올랐고 금리도 올랐습니다. 올해 5월까지. 그래서 여기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여기였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가치주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가치주 투자하는 거예요. 뉴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요 두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금리와 물가. 사실은 금리가 더 센데요. 금리와 물가. 미친 물가와 미친 금리. 그러면 가치주가 1등. 맞아요. 경기 민감주 1등. 분위기 좋죠. 야, 경기도 성장하는데 물가도 좋아? 야, 역시 경기 민감주가 대세겠구만. 이러면서 올랐던 게 1월, 5월. 근데 지금 상황은 5월부터 현재 7월까지는 뭐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거 큰일 났다. 원자재도 계속 오르고 막 이렇게 임금 이거 한번 올라간 가격 내려올 수도 없는데, 근데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5월부터 7월. 여기는 이제 제일 난이도가 어려워서, 야, 실적이 좋은 데로만 가자. 지금 중소형주 투자할 때가 아니야. 가치주 민감주 투자할 때가 아니야. 다 던져. 적자 기업들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어려운 말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 자기 자본 갖고 잘 굴리는 ROE가 높은 기업, 이런 게 대표적으로 애플, 마소, 비자, 마스터, 이런 기업들, 짱짱한 기업들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 이런 거 안 보고 대응할 수 있어요.
앙드레 코스털러니, 저 코털라니 형님이라 그러는데 코털라니 형님의 달걀 이런 거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파워가 센 독점 기업으로 몰리는 겁니다. 여기로. 그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상황이 바뀌면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답을 써놨습니다. 어쩌라고 하실 수 있어서, 자, 올해 1월 때부터 4월 달까지는 와, 경기도 좋아, 물가도 올라가네, 가치주 투자한 사람들이 완전 대박난 4개월. 이때 빅테크 주식 투자한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아, 애플 좋다고 미국 주식 했는데 재미없고 노잼이야. 엔비디아 왜 안 올라? 아마존 노잼 이랬어요. 자, 근데 5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죠. 갑자기 금리가 내려오고 물가 유지되니까 퀄리티, 이게 재무가 우량하다는 뜻입니다. 요게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투자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장세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난이도예요. 별이 난이도입니다. 난이도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돈 못 벌어요. 초보자들이 하기 쉽지 않아요. 중소형주도 안 좋고 가치주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다 쉬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금리도 안 좋아. 코로나 터졌을 때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금리도 안 좋고 물가도 안 좋아. 여기죠? 작년 2020년 3월부터 2020년 11월 금리 오르기 전까지가 여기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성장주, 중소형 성장주 이런 거 막 적자, 금리도 낮고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칸은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이게 제일 좋은 장세. 여기 왼쪽 상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안 보고도 대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야, 나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물가 급등은 일시적이야 라고 한다면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겠구나. 근데 경기가 빨리 회복 못하겠구나. 그럼 여기겠죠? 그러면 또 성장주가 오를 거예요. 테슬라 같은 주식들. 당연하죠. 한국 주식도 이런 관점으로 다 적용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는 지금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장세예요. 지금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빼지도 못해요. 밈 주식도 물렸고, 여행 항공주도 경기 둔화라서 빠졌고, 가치주도 기껏 투자했더니 막 올해 초에 전문가들이 3월, 4월 하필 제일 고점에 나와가지고 가치주의 시대가 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1년은 더 갑니다 그랬는데 물렸고, 짜증나는 거죠, 지금. 그죠? 그 상황입니다. 어려운 장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 도는 걸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계속 체크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분산 투자하자는 거고, 만약에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조금 수익률 높여보고 싶다 하시면 요걸 체크해주면 돼요. 금리와 물가. 시간 없다 그러면 금리. 저는 그래서 금리만 보라는 거예요. 금리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소형주가 살아나려면 물가가 내려와야 돼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떨어져야 돼요. 연준 의장 말이 사실이길 빌어야 됩니다. 연준 의장과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물가 상승이 2, 3개월 정도 더 갈 거지만 그건 일시적이야. 그럼 여기로 올 거고, 경기 회복도 좀 둔화되는 상태로 유지되면은 테슬라 플러스 중소형주들, 밈 주식들 막 급등하는 여기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물가는 저도 역시 일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 빨로 오른 게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왼쪽 비어있는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 시장. 경기는 오르는데 물가가 안정돼 있는 시장. 골디락스라 그래서 제일 투자자들한테 좋은 시장. 다 좋은 시장이에요. 여기 왼쪽. 여기 맞아요. 저물가. 그렇잖아요. 물가도 안정적이고 경기도 호황이고, 그럼 시장 ETF 투자해도 되고, 뭐 가치주도 좋고 성장주도 좋고 퀄리티도 좋고, 여기가 제일 좋은 시장. 그렇죠. 골디락스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주기적으로 왔다가 이렇게 돌아요. 계속 돕니다. 계속.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뭘 사도 오르는 시장이 바로 그 시장인 거예요. 최고로 좋았던 때. 그렇죠. 작년 이제 후반부 뭘 사도 경기가 이제 회복할 거라는 것과 물가는 급등하지 않았으니까. 작년만 해도 원자재 급등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금리만 챙길 줄 알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죠? 10년 금리만 보면 된다. 제 그 클래스 101 강의에도 금리만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다. 뉴스 보지 마라. 요거 진짜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별표 3개 이렇게 금리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뉴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요 시기, 지금 시기가 역사적으로 월 평균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시기, 제일 투자 난이도가 헬인 시기. 여러분은 지금 저희와 같이 5, 6, 7월에 수익률이 안 좋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역사적으로도 그냥 계속 마이너스 나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쪽은 그냥 뭘 사도 좋은 해. 맨날 수익률 자랑하고 싶을 때, 아무거나 사도 올라서 내가 고수 같다고 느껴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때. 그렇죠? 이쪽은 아까 가치주가 좋았던 시기. 이쪽은 요게 안 좋은 이유가 중소형주들이 좋아서 그래. 여기 대형주가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중소형주들, 아까 성장주도 좋은 시기, 이런 시기. 그래서 지금은 여기로 돈이 가 있다. 그러면 소목님 지금 이거 사란 소리예요?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 유지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퀄리티 이 주식을 사야 되지만, 소목님 이미 여기는 사람들이 다 샀으니까 전 역발상으로 다른 거 살래요 하면은 좀 다른 걸 역발상으로 사도, 길게 보면 중소형주들도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은 여기로 돈이 가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실제로 지금 경기 민감주 잘 가다가 슬슬 돈 빠져나오고 있고, 고마진 ETF입니다. 아까 누가 물어보시던데 퀄리티 ETF, 그 아까 SPHQ 이 ETF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여기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물어보시는데 딱 보세요. 애플, 마소, 비자, 마스터, P&G 이런 애들 영업이익률 엄청 높죠. 이런 애들
마진이 높고 많이 남겨먹고 부채가 낮다. 예,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높아도 인건비 높여도 버틸 수 있는 기업, 거의 빅테크도 해당되고 이런 기업들이 담겨있는 ETF가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여기로 몰려갔다. 지금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면 여기를 가는 게 맞을 수 있지만 폴 마린님이 개인적으로 줍줍이라면 다른 싸진 주식들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좀 길게 볼 수 있는 분들은, 나 더 떨어지는 거 버틸 수 있다 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가치주나 그 중소형 주들, 이런 것들 외면받고 있는 주식들에 가는 게 맞겠죠. 나는 단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여기, 그죠? 이걸 추세 추종이라고 하는데 오르는 주식에 올라타고 싶다, 나 단타 칠 자신 있다, 이러면 여기. 아우, 나 그런 거 못해요, 싸게 사는 게 최고예요, 여기. 맞죠?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마다 투자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단타 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고 싶으면은 이걸 사는 게 맞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재미없을 수 있다는 걸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외면된 종목, 지금도 누가 물어보시는데 52주 고점 대비 하락률 맵, 그래서 제가 공유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있고 여기도 가끔 제 카페 여기 들어오시면 소수의견이라는 제 그 구독 채널에도 공유를 해드리는데, 그럼요, 책에도 다 있죠. 제 책에도 이 전략이 다 있습니다. 네, 물가는 소비자 물가. 왜냐면 미국은 소비가 주축을 이루는 나라기 때문에 미국 경기 볼 때는 소비자 물가 보는 게 더 좋고요. 여기서 외면됐다고 하면 고점에서 20% 이상 빠진 거 찾아보시면 되게 좋죠. 지금 빅테크는 빠진 게 없잖아요. 시장이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 고점에서 지금 보세요. 나스닥 고작 최고점에서 2% 빠졌고 마소는 1%밖에 안 빠졌는데 시장이 안 좋다 그럴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그쵸? 지금 자기가 뭔가 시장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 재무가 우량한 주식 비중보다 중소형주나 민감주 이런 비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얼마 안 빠졌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럼 지금 싸게 좀 줍줍하면 안 되냐 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소몽님 결국 경기 회복되면서 바이러스도 해소되고 하면은 여행항공주나 에너지나 인플레이션주 다시 오르겠죠 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서 고점 대비 한 25% 30% 이상 빠진 주식들 사면 좋겠죠. 천천히 보고. 단 경기 민감주 특징상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다, 이거 유의하셔야겠죠. 고성장주 맵도, 고성장주는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중소형 적자 기업들은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토막 난 기업들도 많은데 장기적으로 이런 게 기회가 될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